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저는 상담을 하고 있는 심리상담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부모님의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2군의 등원 거부. 아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학교 갈 때가 되어서 또 이러면 어쩌죠? 라는 주제의 사연이에요. 아이가 요즘 들어 등원 거부가 잦아졌어요. 제가 일을 하다가 지난 여름부터 일을 그만두었는데 그걸 알아서 그런 건지 요즘 아침마다 어린이집 가는 날인지 물어보고 어린이집에 가는 날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안 가고 싶다. 사소한 일로 트집 잡고 시간 끌고 실랑이를 벌이며 등원을 거부해요. 가끔 제가 일정이 있거나 아빠가 쉬는 날이라 등원 준비를 해주면 그럴 땐 때도 덜 부리고 아빠는 단호하게 준비를 시키는 편인데 유독 저와 등원을 준비하면 더 때를 부리고 준비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빠랑 비교했을 때 제가 일관성이 없어서인 것 같긴 해요. 신발이 마음에 안 든다, 양말이 안 신겨진다, 장난감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때를 부려서 하는 수 없이 주면 또 그게 아니라 다른 자동차라고 하면서 울기도 하고 처음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기다려주다가 차 시간이 되면 저도 마음이 급해져 결국 큰 소리가 나고 나서야 나가게 되는데 결국 제 마음도 너무 안 좋고 울면서 차에 타는 아이를 보면 안쓰러워서 또 오늘 일찍 데리러 가야겠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저는 제이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아이들도 등원 거부가 종종 있다고는 하는데 아이가 뭐 때문에 이러는 건지 알면 좀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 모르니 제 마음은 답답하고 나중에 학교 갈 나이가 되어서도 이럴까봐 걱정만 커지고 있습니다. 네. 라는 사연이에요. 네. 원장님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른들도 맨날 출근하고 뭐 직장 생활하고 청소년들이 학교 가는 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매일 한다는 게. 그 아이들도 매일 가는 어린이집 일과가 얼마나 힘들고 지루할까. 가기 싫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막상 오면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는 않아요. 어린이집 원장님이셔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애는 지루하고 힘든데 선생님들한테 내색을 안 하려고 그러고 티 어, 내면 뭔가 눈치도 보이고 음, 막상 재미도 없고 싫은데 싫은 척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이가 친구들이 오면 너무 반가워하고 어떤 놀이 할지 뭐 이렇게 기다렸다가 친구한테 놀이 제안도 하고 되게 적극적인 모습도 있거든요. 어떤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그렇게 아침에 막 울면서 차를 탔다는 날도 네. 차에 타서 코너를 돌거나 이렇게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사실 금방 그쳐요. 아이가 음. 울음을 금방 그치면서 네. 선생님한테 뭐 아침에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해 준다거나 네. 아니면 창밖에 보이는 풍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낸다거나 또 막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오기도 하고 선생님하고 오늘은 뭐 할지 일과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오기도 하고 하거든요. 네. 어린이집에서는 어떤데? 어린이집에 왔을 때도 이 친구는 본인이 어린이집에 와서 가방 정리하고 뭐 놀이를 시작하고 이런 과정에 참 손을 씻고 놀이 시작하고 이런 일과의 순서를 너무 잘 알고 있기도 하고 그걸 음. 굉장히 순서대로 지켜서 하면서 뭔가 오기 싫었던 감정, 막 힘든 감정을 표현한다기보다 그런 일과를 그냥 잘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면이 있기도 하거든요. 아, 음, 그럼 규칙도 잘 지키고 하자는 음, 대로 잘하고 뭔가 정해져 있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건 잘 따르고 맞아요, 별로 맞아요. 갈등도 없고. 네, 크게 갈등도 없고, 음. 또 오히려 이 친구는 어떤 모습도 있냐면, 다른 친구들이 등원할 때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거나, 네. 뭐 이렇게 좀 속상한 일이 있어 보이면, 먼저 다가가서 너는 왜 기분이 안 좋아? 나랑 이거 하고 놀까? 이런 제안을 한다든지. 아, 친구들에게 네, 다가가도 먼저 간다. 네, 뭐 놀잇감 양보를 막 먼저 하기도 한다든지 또 이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게 똑같이 음, 엄마랑 이렇게 힘든 등교 시간을 보내고 나서도 그런다. 맞아요, 그날도 맞아요. 당일에도 보면 네,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신 거와 다르게 아이는 원에서는 잘 네, 지내더라. 네. 이런 얘기 하시는 거네,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럼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냥 떠오른 생각은 그래, 지루하거나 힘든 날이 있을 수도 있지, 아이에 따라서.
그 얘기가 너무 네. 이상하잖아요. 안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그 말씀은. 음, 지금 얘기는 그래 어른도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함을 네. 느낄 때가 있는데 이 친구도 어린이집이 반복되는 시간을 갖다 보면 매일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똑같아서 재미없고 그래서 지루하고 가기 싫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네. 근데 막상 와서는 그게 아니라 재밌어 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러네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갑자기? 왜 자꾸 근데 뭐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할 수 있지라고 자꾸 얘기하죠. 원장님이 지루하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런가요? 그런 마음이 원장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 이 친구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지루함이 아니라 저는 네. 오히려 지금 아주 일관성이 있구나 얘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 무슨 일관성이 있냐면 룰을 잘 따른다면서요. 잘 네. 수용하고. 맞아요. 네, 이 친구는 원에서는 원의 규칙이나 룰을 잘 따르고 네네. 집에서는 집에서 아빠의 규칙을 잘 따르고 엄마의 규칙을 잘 따르고 있는 거죠. 어머니도 여기 사연에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빠는 일관성이 있는데 나는 그래요. 없다, 일관성이. 그러네요. 예. 엄마는 엄마의 규칙을 또는 엄마의 방식을 어머니는 잘 이해하고 계세요. 그럼 아이는 어떨까요? 아이는 제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엄마 다음에 아이죠, 지금. 아, 이 친구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이는 규칙대로 잘 따랐어요. 그때 보호자분이 어머니가 되시던 선생님이 원에서 되시건 또는 아버님이시건 그때 잘 따라줬잖아요. 일관성 있게. 근데 변화가 하나 있는 게 뭐예요? 변화가. 지금 이제 어머니가 사연에 써주신 내용이 있죠. 이제 퇴사를 하셨다. 아, 네. 네. 제이군은 일관성 있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어머니가 지금 상황이 변하신 거죠. 어머니가 사연에서도 내가 퇴사한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게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이군이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변화를. 사연에서 어머니가 이제 아이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이의 마음을 몰라서 생겼던 문제가 맞을까요? 오히려 어머니가 본인의 마음을 몰라서 생긴 문제는 아니었을까요? 아, 네.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어린이집을 그동안 퇴사 전에 회사를 네. 다니고 계실 때, 어머니는 아이를, 제이군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어떤 의미셨을까요? 어머님이 규칙적으로 출근 오전에 하셨으니까 근무하시는 동안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잘 보내고 올 수 있고 어머님 근무에 필요한 거 아니었을까요? 어머님 일에?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것만은 다 100%는 아니었겠지만, 그쵸, 가장 그쵸. 큰 이유가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에서 시작된 기관인 건 맞죠. 최근에 와서 많은 다양한 요구들과 특히 뭐 유보 통합이라고 해갖고 이제 뭐 합친다서 한다는 얘기까지도 있을 만큼 유아들의 교육기관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만 네. 원래는 타가의 개념인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어머니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원장님 원에 보내셨겠지만 네. 퇴사 전에는 어머니에게 등원의 시간은 본인이 출근하기 위해서 빨리 아이를 맡겨야 되는 의미였기 때문에 갈등이 적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어머니가 출근을 안 하세요. 그럼 현재 그러면 어머니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의미가 바뀌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의미로 보내시는 걸까요? 네, 여기 지금 보면 사연에서도 아이가 아침에 이제 이렇게 실갱이로 길게 하다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일찍 데리고 오기도 하시고, 네. 그리고 특히, 이러다가 학교 다닐 때도 이럴까봐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는 말씀을 봐서 알 수 있는 건 네. 지금은 놀다 오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교랑 다르게, 어린이집은. 즐겁게 놀다 오는 곳. 뭐 즐겁게 놀다 왔으면 하고 네. 말하시는 거죠. 기분 좋게 그래서 갔으면 좋겠다. 그러네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항상 네. 기분 좋게 다녀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많이.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 어머니 약간의 미안한 마음이 있으셔서 빨리 데려오기도 하신다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내가 집에서 있는데 아이를 맡기러 어린이집에 보내는 건데 그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으신 거거든요. 거기에서 벌써. 왜 어린이집을 아이를 맡아주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하시거나 아이가 놀다 오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제이군이 등원할 때 너무 울고 투정을 많이 부려서 등원시키기가 힘들어요 했던 문제가 실제 문제가 뭐가 되는 거죠? 어머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 어린이집을 보내는 이유에 대한 문제가 되네요. 그렇죠. 네. 이제 어머님이 아이가 왜 울고 갈까요? 어떻게 기분 좋게 갈까요? 라고 고민을 하셨지만
이 고민의 실제 문제는 이제 어머니께서 퇴사 이후와 퇴사 전에 어린이집에 제2군을 보내는 것에 대한 의미의 변화를 네. 만들어내지 못하시거나 생각해보지 않으셔서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제2군의 등원 거부에 대한 문제가 원장님한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원장님, 어린이집 왜 다녀야 되죠? 꼭 필요한 건가요? 원장님은 어린이집을 어떤 이유로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저는 뭐 부모님 필요를 위해서도 아이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각자 이유에 맞게 어린이집 보내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저는 아이마다의 필요나 특성을 알고 그거에 맞게 주는 곳이 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사 시절에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3살이면 3살, 4살이면 4살에 맞는 교육 과정이 있고 교재가 똑같고 그런 것들을 그냥 아이들이 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 그 문제를 풀고 싶을 때가 있고 네. 어떤 아이는 나는 더 놀 거예요 하면서 안 하고 싶어 하는 아이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제 저는 약간 회의감도 들었던 게 저렇게 하기 싫어하는데 이 아이한테 이걸 주는 게 맞을까? 저 친구도 그러면 이걸 다 배워가고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게 맞는 걸까? 네.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이 된 이후에 저는 이렇게 다 똑같지도 않고 속도도 다르고 선호하는 것도 다른 아이들인데 그 아이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잠재력이나 이런 걸 좀 알고 더 그걸 살리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꼭 유아기에 필요한 교육의 방향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성향 맞춤 놀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각자 아이들 선호나 특성이나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잘하는 거 강점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을 잘 하던 아이들이 이제 4살, 5살, 6살 커가면서는 이걸 연결해서 이제 학습으로도 연결하고 생활 습관이나 요런 지도로도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원장님이 어린이집의 교사로서 경험하신 게 일괄적으로 아이들이 나이에 맞는 학습지든 놀이든 뭐 생활 습관이든 하는 것들을 일괄적으로 주었었는데 네. 그거보다는 좀 아이들마다 속도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던데 그거에 맞춰서 주면 아이마다 다른 이 특성을 좀 개발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무슨 놀이라고요? 성향 맞춤 아, 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예를 들면 뭐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오늘 사연에 나왔던 우리 아이 같은 친구는 네. 굉장히 섬세하고 네. 아주 처음에 이제 환경 변화에도 많이 낯설어하는 감정들을 많이 갖고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고 익숙해질수록 아이가 뭔가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게 되고 순서대로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정해진 규칙을 잘 따르고 그걸 잘 해내고 싶어 하는 면이 있는 특성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친구들한테는 처음부터 뭔가 과제를 꼭 해야 한다. 여기에는 모두 다 참여해야 한다. 같은 방법으로 시작해야 된다. 요런 부담감을 주는 것보다 네. 오히려 제이라는 친구는 조금 기다리면서 탐색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좋을 수 있겠다. 네. 꼭 하지 않아도 된다. 거기서 보기만 해도 괜찮다. 이제 요런 방향들을 여러 가지로 쓰기도 했고요. 처음 해보는 놀이나 산책 활동이나 요런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환경 변화에서도. 네, 그렇게 기다려주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속도대로 움직이는 게 정말 보였어요. 처음에는 전혀 안 할 것처럼 보기만 하던 친구가 네. 그 놀이나 활동이 2, 3일 반복되니까 3일차 정도 됐을 때는 뭔가 손으로 한번 건드려 본다든지 네, 친구들이 했던 걸 봤다가 그 행동을 똑같이 묘사한다든지 네.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와, 해낼 수 있네, 해봤네, 너무 멋있다. 네. 만져도 괜찮았어? 이제 이렇게 따라가 주다 보니까 네. 활동하는 폭이나 놀이 선택의 폭이 훨씬 다양해졌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자신감을 얻었다는 얘기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한테는 자기가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든지. 나서서 먼저.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조금 기분이 안 좋아 보이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 친구한테 너는 왜 앉아 있는 거야? 너 나랑 같이 할래? 뭐 이거 갖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서 뭔가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사실 처음에 전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친구 성향이 무엇인지 저희가 충분히 관찰했고
맞는 방법들을 천천히 제시했고 그 아이가 겪는 과정에서 꾸준히 그 친구에 맞게 격려하거나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더니 달라진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이렇게 나한테 맞는 놀이를 하고 나한테 맞는 경험을 하고 생활 습관을 배우는 게 이 아이한테 무엇보다 더 중요했구나. 일괄적으로 함께 다 해야 된다고 끌고 왔으면 지금과 같은 변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선생님들하고도 늘 하죠. 그러면 이 아이를 그러면 아까 학습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네. 성향 맞춤 놀이가 그거라면 네. 성향 맞춤 학습이라는 건 뭘 어떻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제 요런 친구들한테는 제가 이제 요런 친구들 학습지 한글수 학습할 때 보니까 두 가지 특성이 좀 있었는데 네. 하나는 이제 뭔가 과제가 주어지면 못하겠다고 하는 말부터 하더라고요. 안 그렇죠. 해본 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학습지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네. 저 이거 몰라요 라고 하거나 네. 나는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 친구들이 그거를 그러면 정말 안 하고 싶어서나 정말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 건가 하고 관찰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친구들이 하는 걸 보다 보면 또 이해하고 있어서 막 가르쳐주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네.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네. 네. 그래서 이 아이가 뭔가 처음부터 해보지 않은 방법이라 낯설거나 아니면 완벽히 이거를 답을 잘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까 봐 그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 과제를 조금 쪼개서 네. 다른 친구들이 뭔가 10가지 과제를 할 때 2가지 정도씩 나누어진 것들을 좀 제시해서 네. 이게 뭔가 벅차거나 너무 완벽히 해내야 된다는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법도 써보고 있고요. 네. 한두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풀어가면서 자신감이 붙으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학습한 양으로 따지면 이 친구의 양이 훨씬 많은 거예요. 했던 걸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다 모아와서 친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네. 선생님이 이만큼 풀었고 나 이걸 또 하고 싶어요 이런 표현도 하고요. 예, 이 아이의 속도에 맞게 좀 나누어서 주는 거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제안하거나 이제 교재를 제시하는 거 그렇게 하고 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반복하고 싶어 할 때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훨씬 다른 친구들보다 더 몰입하고 능숙해지는 면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이군이 지금 학습까지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유사한 아이가 그렇게 경험하는 거를 나이가 되면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우리 제이라는 친구는 아직 만 2세라서 네. 그렇게 학습적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는 없었는데 네, 그렇죠. 아직. 네,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이제 유아반의 친구가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한테 그렇게 시도해보고 제안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원장님 말씀은 어린이집이라는 기관의 정체성까지는 굳이 저희가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고, 네. 적어도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원은 지금 그런 의미와 목적으로 아이들 성향 맞춤 놀이라는 것과 성향 맞춤 학습이라고 네. 하면 되나? 네, 네. 그거를 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건 제2군의 등원 거부의 문제였으니까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질문이 생겼던 이유는 지금 원장님이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머니께서 아이를 보내는 건 원장님이 말하신 그런 성향 맞춤 놀이와 성향 맞춤 학습이 이루어지는 기관이다 라는 생각을 잘 알고 계시는 건가요? 그게 제가 지금 조금 의문이 드네요, 저도. 그 말씀은 그런 의미나 그런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를 잘 모르실 것 같다. 그 소통은 잘 안 해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그쵸. 그쵸? 제가 열심히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이 사연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네. 우리 제이군의 어머님과 조금 더 혹은 이제 저희 모든 어린이들과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소통을 깊이 하는 게 필요하겠구나라고 느껴지는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연 지금 상담을 해드리면서 드는 생각이 어머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다가 학교 가서도 이러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네.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학습에 대한 문제잖아요. 사실 원장님이 말해주신 성향 맞춤 놀이라는 것과 성향 맞춤 학습까지 이렇게 연계돼서 이렇게 잘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된다면 아마 어머니께서도 제2군을 등원시키시는 의미가 좀 바뀌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를 놀라고 보내는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학교를 잘 가고 아이가 학습에 있어서도 자기 특성을 잘 맞춰서 하는 법을 배우는 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쵸.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아이를 학교에 잘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이렇게 실갱이 하시는 게 좀 적어지실 거예요. 아, 마음이. 네. 왜냐면 내가 좀 쉬기 위해서 아이를 맡긴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잠시 놀다 오라고 보내는 느낌이 아니라 네. 아이에게 필요한 곳을 보낸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에게 단호해 주시거나 일관성이 생기실 수 있겠죠. 아, 의견을 한번 나눠보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려주시고 네. 그러고 나서도 이 제2군과에 등원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 수는 있는 건 있어요. 이 특성의 아이들이 어떻게 환경을 조성해주면 결단을 빨리 할 수 있고 결정을 빨리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지는 설명을 좀 해드릴 팁은 몇 가지 있어요. 그거는 네. 어머니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을 하시면 그때 가서 나눠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고민 사연은 제2군이 등원하고 이럴 때 울고 가기 싫어하고 이랬는데 막상 가면 또 좋아하고 네. 아이의 마음을 궁금하다. 아이의 마음을 알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고민이셨는데 원장님의 숙제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해결이 된 건가요? 네. 제가 숙제를 잘 풀어서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를 가져오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